저희 뉴스리듬은 이 문제를 좀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강동원 법무법인 정의 대표 변호사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재건축 전문이시죠? 네. 예, 부동산 전문이시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우리 기자들과 리포트 지금 보셨는데 지역주택조합 피해자들 상담도 좀 많이 하셨을 것 같아요. 네, 많이 어떤 점을 그렇게 힘들어합니까? 주로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역주택조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사업 기간이 너무 늘어지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제가 본 것 중에는 10년이 넘도록 설립인가 신청조차도 못하는 경우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사업 기간이 너무 늘어진다. 이게 문제가 있었고, 두 번째는 추가 분담금을 너무 요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싸다고 해서 내가 가입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계속 돈을 추가 내라고 하니까 이제 감당을 못하게 된다는 이런 문제가 두 가지가 크게 있습니다. 돈을 추가적으로 요구를 한다. 네. 그러면 그 지역조합에 주택조합에 가입하기 전에 네. 그러니까 내용 앞으로 네. 진행될 내용이라든지 이게 다 고지되지 않습니까? 고지는 되죠. 가입계약서 해서 이제 일반 아파트 분양처럼 총액이 얼마고, 계약금 얼마, 중도금 내는 시기가 다 적혀져 있는데 밑에 보면 주로 어떻게 써 있냐면 예. 위 내용은 분담금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다. 이런 내용이 많이 적혀 있어요. 그래서 이걸 근거로 이제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또 이제 비용도 올라가니까 더 내라. 이렇게 해서 몇 천만 원씩 더 내라고 하니까 서민들은 부담이 될 뿐입니다. 그러면 네. 아파트 반값에 분양한다 이런 얘기하고는 좀 다른 것 같네요. 많이 다르죠. 많이 다릅니까? 네. 오히려 아파트 값보다 더 비싸게 받습니까? 그런 경우도 가끔 발생하고요. 거의 비슷한 경우까지 발생을 합니다. 그러면은 왜 그렇게 문제가 생길까요? 그리고 이제 아까 기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역주택조합이라는 게 같이 모여서 돈을 모은 다음에 땅을 사고 아파트를 짓는다. 이게 단순한 네. 개념인데 땅을 사려면 돈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싸다고 이제 하고 사람들을 모았는데 돈을 많이 받을 수는 없게 되는 거니까 땅을 확보할 때 돈이 당연히 자금이 이제 부족하게 됩니다. 이제 자연히 부족하게 되고 그러면 당신들이 투자자니까 돈을 더 내라 이렇게 하게 되니까 추가 분담금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됩니다. 그걸 예측하기도 좀 어려울 것 같고요. 어렵죠. 네. 중간에 좀 또 장난치는 경우도 또 있지 않을까요? 그런 경우도 제가 다 그렇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일부 업무 대행사나 조합에서는 이제 초기에 받은 자금들을 횡령하거나 아니면 이제 용역 대금을 좀 더 부풀려서 지급하거나 해서 예. 자금이 많이 없어지는 경우도 종종 발생을 합니다. 지역주택 조합이 다 이렇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이제 잘 진행돼서 입주까지 되는 경우도 있고요. 아까 기자님 말씀처럼 입주까지 되는 경우 한 20% 내라고 제가 들었는데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20% 내는 잘 진행이 된다는 거니까. 네. 예,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좀 더 많아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럼 80%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네. 얘기인데 큰 문제가 이렇게 추가 분담금을 더 내고 네. 또 자격이 피해를 보면서까지 오랫동안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게 조합원 탈퇴가 왜 이게 쉽지가 않습니까? 이게 국토교통부 이제 표준규약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은 규약을 이렇게 해서 이제 해라 표준규약을 만들어 놓고 예. 이제 조합들 조금씩 변형해서 쓰는데요. 거기에 12조 1항에 보면 네. 한 문장이 딱 나와 있습니다. 조합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시쳇말로 조직폭력배도 나올 수 있는 건데 이건 일단 들어가면 못 나게 해놓으니까 내가 탈퇴하고 싶어요 하면 조합에서는 이 규약 봐라. 당신이 다 동의하지 않았냐? 탈퇴 못한다.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도 탈퇴를 한다면 불이익이 있습니까? 불이익이 있죠. 이제 조합에서는 아예 탈퇴 안 시켜준다. 끝까지 해라 하는 경우도 있고 탈퇴 시켜준다고 하더라도 당신이 낸 돈 다 토해내고 가라. 아니면 심지어는 돈 더 내고 가라. 이렇게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게 가능합니까? 이게 강행 규정입니까? 아니 규약이니까요. 규약이니까 일종의 회칙 같은 아니고요? 겁니다. 조합이니까 모임의 회칙 같은 건데 일반 서민들은 그게 마치 법처럼 또 내가 도장 찍고 서명했으니까 효력이 있다 싶어서 이제 그냥 그걸 따르는 경우가 꽤 있죠. 자, 그러면은 그냥 나왔다. 네, 나는 조합원 안 하겠다 분명히 의사표시를 하고 네,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네. 그렇게 될 때는 어떻습니까? 그럼 남아 있는 거는 이제 두 가지가 되는 거죠. 내가 과연 탈퇴를 할 수 있냐 없냐. 이게 첫 번째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낸 돈을 어떻게 돌려받냐. 이렇게 두 개 되는 건데 결국 법원을 통해서 소송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소송을 해서 이긴 사례가 있습니까? 예, 있기는 한데요. 아시겠지만 이제 법원에서도 좀 소극적으로 나오는 게 어차피 도장도 다 찍고 설명도 다 듣지 않았냐. 그렇다고 예. 한다면 돈을 내고 사업을 진행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자기만 쏙 빠져나간다면 얌체 아니냐.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하는 좀 소극적으로 하다가 예. 최근에는 법원들이 이제 한 90% 정도, 그러니까 낸 돈의 10% 정도는 공제하고 돌려받아라고 조정을 많이 유도하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예.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지역주택조합이 이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 조폭 집단도 아니고 야쿠자도 아니고 네.
계약에 의해서 이어진 건데 물론 이제 네. 조합의 안정성이라든지 네, 이런 네. 것이 뭐 중요하긴 하겠습니다만 네. 지나치게 추가 분담금을 요구하고 이렇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가네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 업무 대행사들이 처음에 이제 중심이 돼서 하다 보니까 사실상 조합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중심이 돼서 이제 사업이 진행돼야 되는데 예. 업무 대행사가 자신의 이제 이윤을 위해서 많이 좀 이끌어가다 보니까 그런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역주택 조합을 관리한 관할구청은 어디입니까? 관할 시군구청입니다. 시군구청입니까? 네.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도 뭐 규제를 하거나 뭐 감독을 하거나 그런 건 없습니까? 뭐 이제 아시겠지만 이제 그 홈페이지 같은 데 가보면은 여기 뭐 토지 확보 상황이라든가 그다음 그런 거 이렇게 공시하게 돼 있고 또 예. 조합원이 조합에게 너 토지 확보 상황 서류 그다음에 네. 자금 상황 같은 거 요구할 수 있는 정보 공개 청구는 있기는 합니다. 네. 근데 이게 안 한다고 하면 이제 형사처벌 받게 되는데 보통 뭐 벌금 정도에 그쳐서 별로 뭐 네. 신경 안 쓰는 상황이죠 조합에서도. 네. 그리고 왕 기자, 이거 지역주택 조합들 일반 그 시민들, 서민들 사이에서는 많이 알려졌습니까? 아니면 잘 모릅니까? 이미 지역주택조합이 전국에 뭐 100개가 넘는 걸로 알고, 수백 개? 예, 수백 개 100개에서 정도. 수백 개 정도 넘는 걸로 알고 있고, 서울에서만 한 40여 곳 아, 정도 그래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땅값이 많이 비싼, 뭐, 서울 중심부는 아니지만, 좀 약간 서울 외곽 지역, 그리고 경기도 지역으로 주로 형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그 돈을 모아서 네. 한 사람이 가서 땅을 보고 네. 좋은 땅이 나왔네. 네. 여기다 우리 집을 짓자. 네. 이렇게 한다는 개념인데 그 조합의 그 어떤 리더라고 할까요? 가서 주도적으로 보는 네. 사람, 땅을 보고 그다음에 네. 어떤 형태로 지어야 되겠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어떤 그 신뢰성? 네. 이거는 어떻게 담보를 할 수가 있습니까? 거의 규제가 없다시피 아, 그래요? 합니다. 네.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제가 지나가다가 네. 이 땅 좋네, 아파트 한번 지어볼까 그러면은 소위 말해 분양 대행사라는 사람들을 이제 접촉을 해서 이제 아주머니들 지나가는 사람 붙잡고 이거 좋으니까 하세요 하는 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예. 접촉을 해서 뭐 두 당 얼마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오면 한다 이렇게 돈을 모으게 되면 초기 자금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제 그걸로 토지 확보도 하고 사업이 진행되게 되는 겁니다. 저도 가끔 전화를 받았습니다. 좋은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얘기하고서 어디에 땅이 좋은 데가 났는데 선생님 투자하시죠. 먹고 죽을 돈도 없습니다라고 저는 이제 답변을 하고 그러는데 거기도 지역주택조합 활동과 관련이 좀 있습니까? 아마 그런 종류인 것 같습니다. 이제 그 홍보 활동을 해서 제가 알기로는 뭐 많은 경우는 제가 본 사례 중에는 한 명당 2천만 원까지도 주더라고요. 아, 이제. 그래요? 예, 그래서 계약금 뭐 한 3천만 원 받으면 2천만 원을 분양단에서 주고 1천만 원은 업무 대행사 가져가고 뭐 이런 경우가 꽤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지금 보면은 뭐 20% 정도는 제대로 기능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좀 드네요. 저는 하지 말라고 하고 싶습니다. 예, 근데 이거 정부에서 이거 허용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예, 허용. 근데 왜 관리들을 안 하죠? 그러게 말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저희도 이제 대검찰청에서 이 세미나를 했었는데요. 예. 그분들이 모여서 이게 워낙 문제가 많다 보니까 이제 법을 개정을 해서 그 재개발이나 재건축 같은 경우는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이라고 해서 이제 네. 큰 기본법이 있습니다. 100조 가까이 돼서 이제 분쟁이 많다 보니까 쌓여서 이렇게 법이 됐는데 지역주택조합은 이제 분쟁이 시작되는 상태입니다. 이제. 그래서 법을 만들자는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예. 지금 이 시점에서는 뭐 소송을 통해서 이제 구제받을 수밖에 없고 또 이제 비례가 저질러진다면 형사 고소를 해서 예. 처벌받게 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습니다. 지금. 이게 아까 몇 년도에 도입됐다고 했죠? 한 뭐 예, 도입 자체는 도입 자체가 한 상당히 도입 자체는 됐습니까? 주택법 11조에 기한 제도라서 예. 뭐 한참 됐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직장 주택 조합이라는 게 있었는데요. 네. 주로 항공사 직원들이 이제 외곽에 있으니까 돈을 같이 모아서 아파트 짓는 이런 형태였는데 이게 이제 지역에 있는 사람들 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었는데 활성화되지 않다가 최근에 이제 활성화돼가지고 됐었는데 이제 문제가 많이 생기고 있죠. 자, 자기는 뭐 이런 일이 좀 있지만은 그래도 나는 지역주택조합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겠다. 네. 뭐 말리신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네. 그렇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좀 해야 되겠다 하면은 어떤 걸 좀 조심해야 될까요?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거는 그 두 가지입니다. 토지 확보 상황이 어떻게 돼 있나. 네. 토지 확보 상황도 토지 사용 승낙만 받은 게 아니고
등기까지 완료된 매입이 완료된 게 적어도 70-80% 이상은 돼야 된다는 매입을 먼저 한 것을 확인해야 된다. 그렇죠. 예. 토지 사용 승낙은 사실상 토지주한테 한 5% 정도만 주고 예. 내가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허락만 맡은 것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뭐 거의 의미가 없기 때문에 매입이 완료된 걸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예정된 조합원 수 중에 적어도 한 80% 이상은 이제 모집이 완료됐는지 보고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들어가서 이제 그냥 운에 맡기시면 그건 좀 불안한 일입니다. 네. 뭐 보통 평균적으로 볼 때 지역주택조합이 돈을 모았을 경우에 그 모금액 정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규모가? 그 뭐 지역에 따라 다 다르긴 한데요. 규모에 따라 다르긴 한데 한 뭐 100명 정도만 잡고 시작하게 되면은 보통 계약금만 2, 3천 정도 받습니다. 예. 보통은. 그렇게 하면 일단 2, 30억 정도 시작하는 거고 이게 사람이 1000명까지 넘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요? 그럼 몇백억대까지 가는 경우도 있고 중간 중도금 받고 이렇게 하면 1000억이 넘어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네. 그렇게 큰 돈인데 이 참 관리 체계가 좀 허술하다는 그런 상당히 허술합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갯돈 들고 저 튀인 것처럼. 거의 똑같습니다. 예. 예. 갯돈도 조합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 사람들의 모임이니까요. 이 조합도 마찬가지입니다. 딱 그겁니다. 그렇다면은 좀 실무적인 걸 먼저 네.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뭐 갯돈 들고 튄 것처럼 네. 뭐 조합의 뭐 책임자가 돈을 들고 튀었다. 네. 이거 피해자들 어떻게 부여제를 해야 됩니까? 참. 이게 한숨부터 쉬는 거 보니까 네. 방법이 없는 모양이네요. 예, 일단은 뭐 형사고소에서 그 사람을 찾아야 되겠죠, 이제. 그 수사기관의 힘을 빌어서 찾아도 그 사람들이 뭐 돈을 다 놔두진 않을 거 아닙니까? 은행에 네. 예치해놓고 이제. 그러면 그 자금을 찾아야 되는데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용역대금을 줄 때 자기가 아는 사람에게 1억 줄 거를 뭐 2억 준다든가 2억 줄 거 4억 준다 해서 빼돌리는 경우도 꽤 있고요. 네. 그리고 광고 비용 같은 경우도 뭐 10억이면 될 거를 100억으로 준다든가 해서 사실상 찾을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이제 주부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이런 게 솔깃하고 또 그럴 텐데 주변에 왕 기자는 좀 들어본 예가 있나요? 제 나이 때는 사실 투자에 거기까지 좀 거의 넘어가죠? 아직까지 돈을 모으지 못해서 그 정도는 투자하진 않는데 지방의 경우에는 젊은 투자자들도 아무래도 땅값도 싸고 하다 보니까 예. 30, 40대 이제 주부들이 이제 내 집 마련의 꿈을 안고 가서 예. 이제 좀 조합에 가입해서 피해본 경우가 많다고 이번 취재 결과 그렇게 봤습니다. 사실 제가 보기에도 참 그럴듯해서 넘어갈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되는데 제도 자체는 상당히 좋은데 이거 없애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고쳤어야 되겠습니까? 뭐 제 개인적으로는 좀 규제를 좀 강화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훌륭한 제도입니다. 근데 지금 운용상 문제가 있으니까요. 네. 같이 뭐 지역주택조합 뭐 규제법이라든가 네. 만들어서 규제를 좀 한다고 한다면 충분히 제도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거는 그 법률가들이 좀 입법 컨설팅을 해서 네. 이 제안을 하거나 이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하고 있습니다. 논문도 쓰고 있고요. 그리고 국회 공청에서 얘기도 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좀 이제 진행 상황이 좀 느린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뭐 국회 얘기도 또 그렇죠. 네. 소환들 다 해서 해야 되는데요. 알겠습니다. 이 지역주택조합은 우리 변호사님 그리고 또 우리 왕 기자 취재한 거를 보니까는 이거 좀 잘 봐야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이 정말 쌈짓돈 모아가지고 주택 마련을 하려고 하는 그런 건데 이 까딱하다가는 큰일 나겠습니다. 네. 예, 이 문제 좀 저희가 잘 지켜보겠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